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들 PC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집기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편집기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설치를 해볼 거는 파이참이라고 하는 그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마 편집기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편집기가 오픈소스로 VS 코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경향을 보면. 왜 그러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거든요. 거기에 어, 기본 기능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플러그인들을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파이썬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파이썬 개발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되면 또 R을 VS 코드를 가지고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플러그인들만 계속해서 설치를 하면 그 VS 코드라는 개발 환경 하나만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코딩하고 실행하고 테스트하고 디버깅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어요. 범용적인 그런 편집기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추가로 추가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또 플러그인들을 많이 설치하다 보면 점점 프로그램이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고 또 하나는 그 범용적인 편집기다 보니까 어떤 특정 언어에 특화된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설치하고 사용해 볼 파이참이라고 하는 그 개발 툴은 파이썬 전용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전용으로 만들어진 개발 툴이기 때문에 그 파이썬에 특화된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는 파이참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할 거고요. 자, 우선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python.org. 예, 여기 주소에서 python.org라고 들어가시면은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여러분들 PC에 설치해서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 예, 파이썬의 공식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먼저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는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콜앱을 사용하기 전에 개발 환경을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큐멘테이션이 있는데 굉장히 또 문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제들도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문서가 잘 돼 있어서 여기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던 적 있죠. 그죠? 네, 여기 접속 다 되셨습니까? 혹시 페이지 못 찾으신 분 계세요? python.org, python.org 다 들어가셨죠? 자, 여기 다운로드 들어갈게요. 여기 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그 탭들 중에 하나가 다운로드입니다. 다운로드고요.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3.13이에요. 3.13인데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콜앱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버전은 3.13이 아니에요. 3.11 버전이었었습니다. 네, 좀 낮아요. 좀 낮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뭐, 넘파이라든가, 판다스라든가,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뭐, 머신러닝 할 때 사용할 라이브러리들, 여러 가지 종류의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걔네들과 호환되는 파이썬 버전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가장 최신 버전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파이썬 언어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언어를 기반으로 라이브러리들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파이썬 3.13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라이브러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우리가 사용하게 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과, 그 다음에 이 파이썬 개발 환경이 서로 버전이, 잘 맞아야 되는, 그런, 잘 맞춰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했었던 콜앱에서는, 구글 콜앱에서는 파이썬 버전을 3.11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아마 그 뭐 공지사항 같은 걸 보면 올해 안에 3.11로 콜앱도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콜앱보다는 조금 빠르게 빠르게 3.10 하지만 3.13보다는 좀 낮은 그래서 3.12 버전을 선택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요 버튼 클릭하지 마시고요. 요 밑에 보시면 요 버튼 밑에 다운로드 모든 리스트를 보여줄게요 라고 하는 링크가 여기 있어요. View the full list of download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일단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는 3.13 버전. 3.13 버전이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3.14도 지금 개발 중인 거예요. 3.14라고 하는 버전도 개발 중이고 그다음에 예상 날짜는 10월 달에 출시가 될 거다. 배포가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죠. 그런 예상들이 있고, 그리고 3.13 버전,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가장 최신 버전이고, 작년 10월에 처음 나왔어요. 작년 10월에 처음 나왔고, 얘는 2029년 10월까지 유지가 된다. 서포트, 기술 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12 버전은 2023년 10월에 가장 처음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됐죠. 1년 반 정도 됐나요? 네. 2028년도까지 기술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거는 요거를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다운로드가 없죠. 그죠? 밑에 쭉 또 내려가 보시면 돼요. 내려가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그 순서가 버전 번호 순서가 아니에요. 버전 번호 순서가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버전이 출시된 날짜 순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시된 날짜 순서로 나오고요. 3.13.5가 6월 11일 얼마 전에 가장 배포가 됐었고, 3.11 버전, 아마 요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11 버전도 6월 3일 날에 나왔어요. 나왔고, 그 밑에 보시면 3.12, 3.12 버전이 같은 날, 6월 3일 날 또 나왔네요. 그죠? 네. 여기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운로드 들어가 보시면은요. 다운로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설명이 있어요. 얘는 그 버그 픽스 버전이고, 그래서 그 인스톨 버전을 제공하지 않는다. 압축 파일 형식으로만 제공을 하고, 그 인스톨 버전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고. 그럼 조금 다른 버전을 저희가 선택을 해볼까요? 조금 다른 버전을 선택을 해보면, 똑같은, 잠시만요. 아까 그 링크에서, 어, 설치 버전, 여기 있군요. 설치 버전이 있는 버전 중에서, 여기 있네요. 가장 마지막 줄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음. 인스톨러를 제공하는 가장 마지막 버전은 3.12.10이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음. 3.12.11은 인스톨러를 제공하지 않고 3.12.10이 인스톨러를 제공하는 가장 최신 버전이다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전 화면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있네요. 3.12.10
이게 4월 달에 나온 버전입니다. 요거를 선택을 할게요. 요거 다운로드 3.12.10. 요거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 네, 아까랑 달라진 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많아졌죠. 많아졌습니다. 윈도우용도 있고요. 윈도우용도 있고, 뭐, 맥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맥용 인스톨러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저희가 선택할 거는 여기 윈도우 인스톨러 64비트. 윈도우 인스톨러 64비트.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어,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파일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인스톨러 크기가 25메가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다운로드 폴더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파이썬 여기가 다운로드 폴더 제 PC에서 다운로드 폴더고요. 3.12.10 AMD 64 윈도우즈 64 설치 파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요거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네,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이거를 그 설치하면 파이썬 개발 환경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설치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그거는 저희가 뭘 사용하겠다라고 했냐면 파이참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참. 어,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파이참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파이참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아마 이 사이트 알려줄 거예요. 회사 이름이 제트브레인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개발 툴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여기서 툴을 얼마나 잘 만드냐 하면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OS 배포하죠. 그래서 애플을 개발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개발 환경을 구글에서 무료로 배포를 해요. 근데 구글이 제트브레인에서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개발자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해요. 안드로이드 개발 앱들 많이 개발하라고. 예. 그래서 구글에서 선택할 정도로 정말 그 어,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툴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제트브레인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래서 jetbrains.com 그리고 파이참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네. 혹시 이 사이트 다 들어가셨나요? 네. 뭐 한국어로 보실 수도 있으세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나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파이썬 개발 환경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과거에는 이 파이참이라고 하는 그 개발 환경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무료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년씩 구독하는 상용 버전이 있었어요. 상용 버전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라이선스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바뀌어서, 그, 무료 버전에서도 1개월 동안은 전체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할 때 포함되는 모든 기능을 1개월 동안은 무료로 사용되고요. 그 1개월 이후에는 몇 가지 기능들을 좀 제한시킨 버전으로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이센스 정책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첫 번째 화면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그 버튼을 들어가시면 통합 제품이 됐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 다운로드. 여기 보시면 그 버튼으로요. 버튼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윈도우스 버전밖에는 보이지 않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브라우저에서 현재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OS가 무슨 OS인지를 제트브레인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트브레인은 여기에서
윈도우즈용 설치 파일 종류만 보여주고요. 만약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맥이나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페이지에 들어가 접속했을 때 여기가 맥용 설치 파일 혹은 리눅스용 설치 파일 그 종류들이 쭉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참도 OS별로 모든 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다 제공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그냥 윈도우스만 선택하시면 돼요. 윈도우스만 선택하시면 되고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되고 있죠.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얘는 다운로드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파이썬에서 저희 버전은 선택한 버전은요 3.12 버전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참은 어, 유니파이드 버전이라고 하는 버전을 저희가 다운로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다운로드는 그냥 그냥 기다리면 되겠죠. 여기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800메가나 되네요. 그죠? 요거는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자, 저희가 그 전에 설치했었던, 죄송합니다. 설치한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았었던 파이썬 3.12, 파이썬 3.12라고 하는 인스톨러 있었죠? 이 인스톨러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설치하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파이썬을 먼저 설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환경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드 편집기, 실행기, 통합 개발 환경을 그 다음에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운로드 받으신 설치 파일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클릭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바로 기본으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곰곰이 보시면 무슨 폴더에다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사용자 디렉토리, 사용자 계정 밑에 앱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 그 다음에 로컬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파이썬 3.12라고 설치를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찾기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기본 폴더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 폴더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폴더를 따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 밑에 두 번째 Customize Installation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밑에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밑에 체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드민 권한을 줄 거냐? 파이썬 설치할 때 어드민 권한을 줄 거냐? 이거 어드민 권한 준다라고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파이썬 실행 파일이 있어요. python.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그 패스 그러니까 그 실행 경로에 추가할 거냐라는 뜻입니다. 요거 추가를 해주시면은요, 나중에 커맨드 창 같은 경우, 명령 프롬프트로 파이썬을 쉽게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먼저 체크하고요.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은 Customize Installation. 요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Customize Installation.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들 더 그, 추가를 할 거냐, 뭐 이런 게 있고요. 도큐멘테이션, 문서를 설치할 거냐, 그 다음에 PIP라고 하는 걸 설치할 거냐, TCL, TK라고 하는 걸 설치할 거냐, 그 다음에 파이썬 테스트 할 수 있는 테스트 수트 설치를 할 거냐, 파이썬 론처 설치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져 있어요. 그냥 기본으로 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다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모든 사용자가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거냐.
그 노트북에 혹은 PC에 사용자 계정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여러 개의 계정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이거를 선택할 때에는 어드민 권한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넥스트 하겠습니다. 넥스트. install Python for all users 여기 체크할게요. 여기 체크가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여기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나머지는 설치를 뭐 요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을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요 두 개는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스톨레이션 위치인데 프로그램 파일즈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하지 마시고요. 브라우저 할게요. 브라우저. 여기 설치 위치예요. 설치 위치. 브라우즈 하고요. 아마 우리가 SQL 디벨로퍼 갖다 놨었던 폴더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내 PC, 그 다음에 로컬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앱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앱스. 요 앱스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스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까지만 하니까 그 폴더 이름이 안 나오죠. 다시 한 번만 브라우저 할게요. 아까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앱스. 그 다음에 앱스 밑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만드시는데 폴더 이름은 파이썬 그리고 버전이 3.12 버전이죠. 그래서 312라고 할게요. 파이썬 31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스 폴더 밑에 파이썬 312. 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그 폴더까지 들어가죠. 그럼 그 나중에 우리가 파이썬이 어디 설치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찾기도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어, 찾기 쉬운 폴더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선택하실 부분은 뭐 요 정도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스톨 하시면 돼요. 인스톨 하실 때 아마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나올 텐데, 관리자 권한 줄까요? 하는 얘기예요. 그럼 yes 하시면 돼요. yes. 그러면 쭉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이제. 설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죠. 파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고. 네. 자, 조금 아마 다 되신 분들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셋업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온라인 튜토리얼이 있다, 도큐멘테이션이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은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링크로 브라우저가 열리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Disable Path Length Limit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파일의 경로 있죠.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하면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뭐 무슨 파이썬 프로젝트, 무슨 폴더, 뭐 이렇게 막 폴더가 여러 개를 들어가게 되면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게 기본 값은 260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경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와 파일 이름이 260글자가 넘어버리면 파이썬에서 그 파일을 실행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뭐냐면 패스의 길이, 파일 경로의 길이의 disable, 제한을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제한을 없애겠다는 뜻이니까 요거 한번 클릭할까요? 네. 클릭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관리자 권한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yes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밑에 요거 사라졌죠. 사라졌고, 네, 그러면 성공적으로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냥 close 하시면 돼요. close 하시면 되고. 자, 파이썬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명령 프롬프트 한번 열어보세요. 명령 프롬프트. 네, CMD 참 열어보시면 돼요. 자, 아마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시면 여기가 여러분들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폴더 그 밑에서 명령 프롬프트가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될 거고. 근데 실제로 파이썬이 설치가 된 디렉토리, 실제로 파이썬이 설치가 된 디렉토리는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앱스 밑에 파이썬 여기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실행 파일도 여기 있어요. python.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령 프롬프트가 있는 위치와 실행 파일이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르죠. 근데도 우리는 python 하고서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폴더에는 python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은 없죠. 근데 다른 폴더 밑에 들어가 있는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까 우리가 설치할 때 파이썬 설치 경로를 패스, 패스에다 추가해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어디서든지 어떤 폴더 위치에서든지 다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D 드라이브를 가서 여기에서도 파이썬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C 드라이브에서도 뭐 어디서든지 어떤 폴더 위치에서든지 다 실행할 수가 있어요. 패스에다 추가한다라고 하는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파이썬 버전을 확인을 해보니까 파이썬 버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이썬이 실행 파일 이름이고요. 이게 옵션이에요.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옵션인데 버전 번호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우리 설치한 게 3.12 설치했죠. 3.12.10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까지만 하고 실행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파이썬 프롬프트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파이썬 마치 우리 뭐랑 비슷한가요? 여러분들 SQL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SQL 프롬프트 상태로 들어갔죠. 그러면 그 SQL 프롬프트 상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이런 거 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빠져나왔죠. 그죠? 그러면 다시 윈도우 프롬프트 상태로 되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명령어 아무런 옵션 없이 파이썬이라고 명령만 딱 치시면 이렇게 그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랩 노트북에서 공부했었던 모든 그 문법들 있죠.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숫자 저장하겠다. 자, 이거 저장한 거예요. x라고 하는 변수에 값 2를 저장하겠다라고 한 거고 변수 y에 2를 저장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x 더하기 y를 하면 실행 결과 얼마? 요거 실행 결과. 네, 여기를 콘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령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엔터만 치시면
바로 밑에 결과 나와요.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코랩 노트북에서 프린트가 없어도 그 결과를 출력해 줄 수 있었죠. 이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하나의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트북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y를 출력하세요 라고 안 하더라도 x 더하기 y를 계산하겠죠? 계산한 값이 있겠죠. 그 값을 바로 보여줍니다. 물론 프린트 함수를 써서도 결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는 x 빼기 y를 한 다음에 출력해라 라고까지 한 거죠. 이거는 문장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문장을 실행시키는 거죠. 여기에서 뭐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 만들기, 클래스 만들기 그런 거 다 돼요. 한번 해볼까요? F. 간단하게 add 하나만 해볼게요. 변수 x하고 y가 있으면 콜론 엔터 하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할게요. 들여쓰기 해주시고 return x 더하기 y. 네,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엔터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엔터. 자, 그러면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 add까지만 해볼까요? add까지만 하면 이건 뭐예요? add는 함수를 호출한 게 아니죠.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지금 보겠다는 얘기예요. 함수 객체가 메모리 여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함수 호출은 어떻게 해요? 함수 호출은 괄호를 하고 아규먼트를 줘야죠. 뭐 예를 들어서 2, 4, 뭐 이런 식으로 주면 2 더하기 4니까 6이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들을 전부 다 실행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임포트 뭐 이런 것도 다 돼요. 랜덤 한번 해볼까요? 임포트 랜덤. 에러가 있으면 에러라고 보여줄 거예요. 난수 만드는 게 랜덤 랜드 레인지 기억나시죠? 뭐 10보다 작은? 자 이렇게 해서 엔터 그러면 여기 숫자가 7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숫자는 다를 수 있어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환경만 딱 아까처럼 설치를 하시면 그리고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프롬프트 상태, 파이썬 프롬프트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코랩 노트북에서 작성했었던 그 코드들을 다 실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저장 기능이 없어요.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환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고 싶으실 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나갈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 뭐래요? 나가려면 뭐 하라고 그래요? 나가려면 함수 호출하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럼 exit 함수 엔터. 네, 이렇게 하면 파이썬 프롬프트 상태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개발 환경,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경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로 확인을 했어요. 네, 버전 번호 확인하시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냥 디렉토리 아무 곳에서나 파이썬 그리고 한 칸 띄고 여기 대시 두 개, 그다음에 버전 그렇게 하면 현재 설치가 되어져 있는 파이썬 버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는 이제 닫으셔도 괜찮아요. 닫으셔도 괜찮고, 자, 다운로드 폴더 다시 가볼까요? 자, 그 사이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네요. 파이참이라고 하는 툴이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어요. 얘는 뭐 하는 거다?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명령 프롬프트에서만 코드를 작성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일을 만들고, 파일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파일 저장하고, 그 파일을 실행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DE라고 하는데,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고요. 또 설치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더블 클릭 할까요? 네,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도요. 파이참, 그다음에 버전 번호고요.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어드민 권한 요청하는 겁니다. 그냥 yes 해주시면 되고, 설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첫 번째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폴더는 프로그램 파일스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파일스로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요거는. 네.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바탕화면에 그 바로가기 만들고 싶으시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폴더를 프로젝트로 열기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으시면 체크하시면 되고, 예, 요거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확장자가 py라고 하는 파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이런 파일을 만들어 본 적은 없죠. 예. 확장자가 py인 파일을 파이참으로 열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체크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 다음에 패스 변수에 업데이트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그, 패스 변수에다가 그 파이참이 실행할 수 있는 파이참 그 실행 경로를 패스 변수에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할게요. 다 체크하셔도 좋고요. 뭐 그냥 요 정도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할게요. 다음. 그 다음에 여기 JetBrains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작 메뉴에서의 폴더 이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윈도우스 여기 모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그 프로그램 리스트들 쭉 나오죠. 여기에 폴더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폴더를 만들어서 무슨 폴더를 만들겠다? JetBrain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겠다. 그리고 파이참을 거기에서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뭐 바꾸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놔두시고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선택할 게 별로 없죠. 이것도 설치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설치하신 다음에 저희가 뭐 몇 가지 세팅할 게 좀 있어요. 그거는 설치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도 조금 길어요. 설치하는 파일들이 좀 많아요. 아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설치 파일이 25메가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800메가 정도. 그리고 실제로 이 압축이 풀려가지고 다 설치가 되면 한 3기가 정도? 그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조금 커요. 프로그램이.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크고요. 대신에 기능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개발 툴이에요. 얘가 그 상용 버전, 구독하는 상용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얘 하나 있으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접속해가지고 SQL 명령어도 실행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R도 실행시킬 수 있고, 그런, 그 다음에 웹서버를 만드는 그런 기능들도 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은. 네. 어유, 잘 부팅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재부팅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아까 그 패스 경로에 뭔가 추가하는 것 때문인데 재부팅 하면 그 패스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재부팅 하지 않으면 뭐 재부팅 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는 재부팅 안 하고 그냥 견딜게요.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집에 가실 때 컴퓨터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되니까. 나중에 죄송합니다. 나중에 재부팅. 네. 그리고 마침 해주시면 돼요. 마침. 네, 자 이렇게 하면 설치가 다 됐고요. 설치가 다 됐고 바탕화면에 이렇게 그 단축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죠. 그죠? 요거, 바로가기 아이콘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찾으셔도 돼요. 여기에서 아마 J 쪽에 들어가시면, 제트브레인이라고 하는 폴더가, 네, 여기 파이참, 이렇게 있군요. 파이참. 이렇게 있어요. 자, 아마 실행을 시키시면 제일 처음에 그 어떤 언어 사용할 거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한국어로 하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하실 거고 지역은 아시아? 뭐 지정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아니면 중국 제외한 아시아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 곳 선택하셔도 되고 요거는 그냥 옵션이니까 상관없으세요. 음. 여기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모든 메뉴들이 전부 다 한국어로 번역돼서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라이센스 동의하겠습니까? 뭐 그런 거고요. 라이센스는 한글로 번역이 안 돼 있네요. 그냥 예스를 할게요. 예스 하고 계속.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공유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 파이참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면서 그 파이참에서 사용되어지는 로그들을 본사로 제트브레인스 회사로 보낼 거냐? 그러면 그런 로그들을 보고서 제품 개발할 때 더 활용하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여기는 통계를 공유하셔도 좋고 공유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기능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음 혹은 익명 통계 공유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저는 그냥 공유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떴고요. 이런 화면이 뜨면서 윈도우스 보안 창이 하나가 뜨는 경우 파이참을 허용하겠느냐라고 뜨는 경우는 무조건 허용해 주세요. 이거는 윈도우 디펜더 때문에 그래요. 디펜더가 파이참을 바이러스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 허용해 주시면 되고요. 설정 가져오기는 일단 건너뛰기 할게요. 설정 가져오기는 일단 건너뛰기 하시고 처음부터 설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처음에 파이참 화면이에요. 화면이고 바로 노트북 만들 수도 있고요. 스크립트를 바로 만들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아마 기본적으로 다크 테마가 설정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밝은 테마를 하면 밝아서 개발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다크 테마를 보통 개발자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그게 기본으로 되어져 있고 그거는 설정에서 바꾸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다 되셨죠?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럼 요 다음부터는 저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